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규원 검사의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인데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비리 등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공수처가 친여 성향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나서 그 의도와 목적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부당 채용 사건에 이은 현직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친여 성향의 사건이라는 거죠. 진보 인사로 대표되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조사와 범죄자 김학의 출금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수처 설립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라고 공수처를 그 고생을 해가며 만들어 놓은 걸까요? 김진우 공수처장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수처가 해야 할 일입니까? 고위공직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콕 집어서 알려드릴까요? 윤석열, 박덕흠, 전복민, 강기훈, 이주환, 윤상현, 정진석, 주호영 등등등등 모두가 직권남용과 이해충돌 당사자들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사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인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공수처는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이 없는 대상이거든요. 공수처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 갔다가 공수처에 갔다가 다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공수처가 경찰이나 또는 검찰이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거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처럼 수사 대상을 고른 거거든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겼는데요.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달 넘도록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 공수처가 이미 지난달 말 사실상 직접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수처의 첫 현직 검사 수사 사건으로 지난주에는 2021년 공제 3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정식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발걸음도 덩달아 분주해졌는데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이규원 검사 명예훼손 등의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사건이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의혹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의 교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엉뚱하게도 수사의 방향은 또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혐의로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규원 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수처가 첫 검사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택하면서 이 검사는 당분간 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공수처와 검찰에 번갈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대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검사가 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13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날입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는데요.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이규원이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했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검사는 관련 기사 링크를 걸면서 유학이 결정된 것은 2018년 7월, 김학의 사건을 맡은 건 2018년 11월이라며 애초에 2019년 1월 유학을 가려 했으나 김학의 사건이 안 끝나 2019년 7월에 간 것인데 어떻게 영전일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주요 관계자들의 핵심 진술이 엇갈리거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대질 조사로 그 신빙성을 가늠해보고 피조사자들의 태도와 심경 변화를 음미해보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 아니던지라며 비판했는데요.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를 기재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검찰의 업무 방식이었는데요. 그는 16일 검찰 주장의 핵심 논고 중 하나는 긴급 출금은 형제번호가 부여된 피의자가 대상인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제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였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을 보니 형제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금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다들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니 승인되고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번호가 아니라 형제 번호를 부여했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당시 대검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이는 지난 7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당시 봉옥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를 받고 출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검이 어떤 곳인가? 대검의 사전 지시가 없는 긴급 출금이었다면 즉시 직무 배제되고 감찰이 개시됐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울러 이날 오후에도 김학의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 여기서 그분은 봉옥 전 차장검사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분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 수사나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며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뒤 대검의 관여 여부를 추가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봉옥 전 대검 차장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이 검사는 현재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변필건 부장검사의 경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힘당 의원이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곽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김학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자료를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이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고민하던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 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뒤 지난달 말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규경 검사는 18일 당해보니 알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요.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은 피하 식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같은 조직의 일원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이렇게 제거하려 하니 말이죠. 그나저나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 조직인가요? 아니면 사건이 거쳐가는 경유지 정도 되는 건가요? 또 허수아비 조직 하나가 탄생된 걸까요? 공수처장부터 당장 임은정 검사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잘못을 수사권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최근 검찰의 더러운 과거사를 상징하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가 목불인견입니다. 누가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주어 도피를 방조했는지,
늑장 수사와 덮어주기 수사로 성범죄 처벌을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찾기는커녕 본질을 덮기 위한 오물 뿌리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검사 비리에 관한 왜곡과 축소로 일관하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과연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머로 압정을 박으며 검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공수처가 밝힌 1호 수사 사건인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보면 도무지 그 실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사건을 왜 하필 기소권이 없어 검찰의 결정을 맡겨야 할 사건으로 택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검사 사건은 검찰에 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고유의 권한조차 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공수처의 출범을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되새기며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겁박하며 군림하려는 못된 권한남용과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